창의과학 놀이터 9-10차 움직이는 장난감의 비밀입니다. 이번 9-10차 수업은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물건의 움직임을 단순히 신기하다고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움직임이 어떤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수업입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나비 오토마타를 직접 만들고 조작하면서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사는 이 수업을 만들기 활동 위주의 시간으로 운영하기보다 왜 이렇게 움직일까를 계속 질문하며 아이들의 관찰과 사고를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의 전체 흐름을 아이들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몸을 움직이며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을 경험해 보고 하늘을 나는 물체와 주변에 움직이는 물건을 떠올린 뒤 오토마타 나비를 만들어 실제로 움직여 보는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구조를 안내합니다. 이때 강사는 각 활동의 결과를 미리 설명하기보다 오늘은 움직임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직접 움직이는 나비를 만들어 볼 거야 처럼 전체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입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사용해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을 직접 경험합니다. 똑바로 걸어가 보며 한 방향으로 움직임을 느끼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보며 회전하는 느낌을 비교하게 합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몸의 감각으로 먼저 차이를 느끼게 하는 것이며 강사는 어느 게 더 어지러웠나요? 혹은 어느 게 더 쉽게 멈출 수 있었나요? 와 같은 질문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로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후 개념 설명에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 수업에서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몸을 움직일 때 다른 친구들에게 모르고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학급의 학생 수가 너무 많다면 남학생 먼저, 여학생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누어서 활동을 하시거나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분단별로 나누어서 활동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책상을 살짝 밀어서 교실에 여유의 공간을 두고 활동을 하시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 나비, 비행기와 같은 하늘을 나는 물체의 움직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나는 것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움직임의 모양에 주목하게 합니다. 날개를 퍼덕이며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하고 앞으로
쭉 나아가기도 한다는 점을 짚으며 하나의 물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입니다. 강사님은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아이들의 관찰을 이끌어 주세요. 새나 나비,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양을 몸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새, 나비처럼 날개를 퍼닥이면서 움직인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람개비, 자동차, 자전거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움직이는 물건을 떠올리며 왜 움직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단계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바람이 불어서요, 혹은 사람이 밀어서요, 같은 답을 얘기하면 강사는 그 말을 확장하여 그게 바로 힘이야 라고 연결해 줍니다. 여기서는 모든 움직임에는 힘이 필요하다는 핵심 생각을 심어주며 이것은 이후에 오토마타 작동 원리를 이용하는데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됩니다. 손으로 밀면 앞으로 가고, 당기면 뒤로 가며, 돌리면 빙글빙글 도는 다양한 움직임의 예시를 통해 힘의 방향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힘을 주는 방향이 달라지면 움직임도 달라진다는 문장을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때는 학생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사례를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문을 열 때 문을 열기 위해서 손으로 문을 앞으로 밀었던 경험, 닫기 위해 당겼던 경험 등 실생활에서 힘을 주는 방향대로 움직임이 달라지는 경험을 모두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실생활의 예시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와 자전거 바퀴의 예시를 통해 움직임의 방향과 형태를 비교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직선 운동의 예이고, 자전거 바퀴는 중심을 기준으로 계속 도는 회전 운동의 예시입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둘 중에 어떤 게 빙글빙글 도나요? 처럼 쉬운 질문을 던지며 두 움직임의 차이를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직선 운동에 대해 정리하고 설명합니다. 직선 운동은 한 방향으로 쭉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모두 직선 운동에 해당하며 미끄럼틀이나 엘리베이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정의를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앞에서 몸으로 해본 경험과 연결하여 아까 우리가 똑바로 걸어갔던 것,
그것이 바로 직선 운동이야 라고 짚어주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던 미끄럼틀이나 엘리베이터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직선 운동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회전 운동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회전 운동은 중심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도는 운동이며 바람개비나 선풍기처럼 축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회전 운동에는 축이 있다라는 점은 이후 오토마타의 기둥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됩니다. 강사는 가운데를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야 돌아갈 수 있어 라는 문장으로 쉽게 풀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선 운동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회전 운동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학생들과 같이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 모두 힘이 있어야 일어난다는 점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밀거나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중력과 같은 힘이 없으면 물체는 멈추게 됩니다. 강사는 힘이 없으면 움직임도 없다 라는 내용을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이들의 관심을 본격적인 만들기 활동으로 연결합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오토마타 나비 만들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때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나비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토마타 나비 만들기 영상입니다. 이러한 제작 영상을 보여주는 단계에서는 세부 동작 하나하나를 따라하게 하기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완성되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집중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저걸 움직이면 날개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실제 제작은 이후의 단계에서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오토마타 나비를 만드는 활동의 핵심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토마타 나비는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이 함께 작용해 움직이며 우리가 손으로 기둥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직선 운동이 나비 날개의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저학년 아이들에게 이 개념은 쉽지 않지만 오토마타 나비를 통해서 이렇게 힘이 연결된다는 관계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오토마타란 무엇일까요? 오토마타란 여러 기계 장치를 이용해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을 본떠 만든 장치나 조형물을 말합니다. 이는 이 수업에서는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종이와 간단한 구조만으로도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토마타 나비 만들기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면, 양면 테이프, 그 외에 색칠 도구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나비의 색칠은 미리 하거나 만들기 전에 진행하도록 안내를 하면 수업 흐름이 안정됩니다. 색칠 활동은 나비를 꾸미는 것이고, 접기와 붙이기 활동은 나비를 움직이게 하는 움직임과 연결된다 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정서적 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나만의 나비를 색칠하도록 합니다. 색을 칠하면서 나비의 날개 모양과 구조를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며 이후 날개가 움직일 때 그 변화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색칠 자체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자신의 나비를 꾸미도록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나비의 생김새와 구조, 나비가 나는 모습에 대해 배웠다면 그것을 색칠하면서 한 번 더 떠올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비는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인지 찾아보게 하고, 나비의 날개에는 비늘 구조가 있어서 물에 잘 젖지 않는다는 특성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나비에 대해 좀 더 친숙하게 느끼며 나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수업의 꿀팁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예시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자신의 나비를 좀 더 예쁘게 만들고자 하는 동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과 무늬로 자신만의 나비를 자유롭게 꾸미되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강사는 활동 시간을 조절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드는 세부적인 단계를 알아봅시다. 빨간색 부분에 동봉되어 있는 양면 테이프를 모두 붙여야 합니다. 도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곳이 1번에 표시가 되어 있고 2번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날개와 기둥의 정확한 위치에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강사는 학생들이 이 부분에 정확하게 양면 테이프를 붙이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날개를 기준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접는 단계입니다. 이 접기는 나비 날개가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앞뒤로 접기 쉽게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쉽게 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점선을 따라 붙여서 기둥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아까 뒷부분에 붙였던 양면 테이프에 맞게 접어서 기둥을 만듭니다. 이 기둥은 오토마타의 중심 구조로 직선 운동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이 단계는 학생들이 꾹꾹 눌러가면서 잘 접어서 만들도록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 도안도 마찬가지로 접어서 기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도안과 2번 도안 모두 이렇게 홈에 이것을 끼워 넣어서 조립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접은 다음에 홈에 얘를 집어 넣어야 하는데 끝까지 집어 넣어야 얘가 예쁘게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학년 학생들의 손 힘으로 끝까지 잘 집어넣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순회 지도를 하시면서 학생들이 잘 여기 구멍 끝까지 이렇게 잘 집어넣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끝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기둥이 튼튼하게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구멍에 학생들이 잘 넣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둥을 끼워 넣을 때 반드시 방향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발이 벌어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에 맞게 이 두 기둥을 서로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구조는 직선 운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후 날개 움직임의 원동력이 됩니다. 강사님은 여기가 나비의 움직임을 시작하는 곳이라고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날개와 기둥을 연결하는 점선 부분을 접착하는 단계입니다. 이 연결부는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 핵심 지점입니다. 위치가 조금만 달라도 날개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이들에게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둥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나비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나비의 몸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날개만 위아래로 퍼덕이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는 직선 운동이 구조를 통해 회전 운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나비를 완성했다면 함께 질문하며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기둥을 위아래로 움직일 때 나비의 몸체와 날개 중 어떤 부분이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때 정답을 바로 알려주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면서 관찰을 말로 정리하게끔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3번 기둥을 위로 움직였을 때 몸체와 날개의 움직임 차이를 비교합니다.
같은 위로 움직임이라도 연결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구조와 움직임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점선 부분을 어느 방향으로 당겨 붙이면 날개의 움직임이 더 커지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는 힘의 전달 거리와 각도가 움직임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활동이며, 정답인 A쪽 방향으로 움직여 날개 회전 범위를 넓혀줍니다. 완성된 나비를 서로 보여주며 움직임을 비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잘 만들었는지보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인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을 다시 정리하고, 두 운동 모두 힘이 있어야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오토마타 나비는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 구조를 가진 장난감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이상으로 9, 10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